일단 뭐 그냥 우리 그냥 네, 그냥 저희 하는 거 그냥 일단 찍어놓고 나서 나중에 뭐 부족한 부분 있으면 필요한 거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는 거 같고 기록을 남긴다는 느낌에서 하자고.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저는 10년도 넘었는데 도서관이라는 데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카드도 만들고 20대 초반 때 그 클럽 가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갔는데 책을 검색하는데 막 와 설레가지고 너무 잘 지냈어. 아 근데 동현이 남자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사람 얼굴에 빠져들겠어. 너무 멋지지. 아 근데 이제 거울 보고 그거 하기로 했어요. 거울 보고 나는 이제 막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네가 최고야 하고 있더라고. 야난 그거 한지 벌써 한 7, 8년 됐어. 딱 그 얘기 듣고 딱 하려고 했는데 너 많이 늙었다. 많이 사갔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한식이 샤워하면서 뭐 좋다고 이렇게 한다며. 네, 저는 발 닦을 때 특히 오늘 진짜 고생했다. 거짓말. 진짜 얘기하면 거짓말. 정말이야. 어디가 대단하다고 느낀 거 아니야? 씻을 때 고생했어 하면서 이렇게 씻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발 딱 하고 올라왔는데 와 브라보. 좋아. 옛날 브랜트식 교육 처음 받을 때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마이셀프 자기 암시하는 내용인데 거울 보고 아침에 샤워할 때. 그리고 어디서 읽었는데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라고 하잖아. 네. 근데 이 물 마시기 전에 양치를 먼저 무조건 해야 된다면서. 몸에 있는 그 안 좋은 독소들이 내 침에 많이 모여있대. 그래서 물을 딱 일어나자 마시면 그 독을 그냥 삼키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양치를 꼭 편하게 하고 물을 마시면 좋대. 그래서 나도 진짜 삼키하더라고. 태연이 일하느라 바빴고. 앞에 있는 거 말고 여기 나오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진짜. 지난주에 난 뭘 했었나. 지난주에 리틀 자이언트를 굉장히 오고 싶었어. 난 빨리빨리 하고 싶었고 체인지 그라운드에 그 하는 걸 좀 들여다봤더니 지금은 엄청난 컨텐츠들을 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책 그림이 퀄리티에서는 1등이네. 네. 책 그림 다들 봤지? 네. 나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어떻게 정리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딱 얘기하는 게 돈은 자기가 제일 많이 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뭐 한시가 왜 그런 것 같아? 책 그림은 퀄리티가 엄청 좋아. 근데 체인지 그라운드는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페북에 대한 페이지로 메시지만 던지는 거밖에 안 되거든. 유튜브도 영상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책 그림이 훨씬 더 편하고 확 와닿는 게 있거든. 체인지 그라운드에 신영준 선생님인가? 맞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자기가 훨씬 더 나야 된대. 이유가 뭘 것 같아? 한식이한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뭔가 딱 그 그림으로 표현된 게 더 쉽게 와닿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잘 봐봐. 형님이 하신 게 이 책 그림이구나. 책 그림은 보면 비교를 하면 딱 돼. 만약에 보자. 만약에 이런 거다. 소리가.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를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기겁을 합니다. 혼자 해도 될 것 같은 과제를 굳이 팀으로 하라는 대학교 조별과제에 짜증도 나고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이 제대로 정해지지 그러니까 않은 이런 식으로 일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울며 표현을 해서 겨자먹기로 이를 떠맡은 설명을 경험이 해주는 있었기 거야. 때문이죠. 근데 얘네 대학뿐만 콘텐츠가 아니라 대부분의 굉장히 기업도 퀄리티가 기업을 높고 중요하게 보면 여기고 몰입도가 굉장히 높게 음. 되거든. 그래서 이게 막상 입사를 되게 해보면 높아. 대학교에서 경험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집중도가. 근데 이거 한 사람도 서울대 공대 출신이라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근데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그 페이지가 네. 그 완벽한 문법 일치월장 쓴 사람 쓴 두 명이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대.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얘네 콘텐츠가 훨씬 더 좋아서 사람들 훨씬 더 많이 볼 거라. 그리고 실제로도 뷰가 얘네가 더 훨씬 더 많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 근데 왜 돈을 더 많이 벌까? 동현이 왜 그런 거 같아? 어렵다. 동현이 넌 알지? 예. 빨리 얘기해봐. 뭐라. 그만큼 사람들한테 더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이 알려줘. 궁금한데 이 영상 찍는 사람들은 그러면 돈을 어떻게 수입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광고지 광고. 광고료? 어, 유튜브에서 버는 돈도 있을 거고 광고료도 있을 거고 이런 걸 통해서 뭐 매체에 어떤 강의를 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딱 두 개만 놓고 비교해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이 네가 올렸던 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 일단 어떤 얘기를 먼저 했는지 듣고 싶다. 어떤 얘기를 먼저 네가 인스타에 했는지. 마지막에 올린 글 뭐야? 세일즈를 하면서 이 책에 나왔던 이야기를 했었잖아. 네, 맞아요. 무슨 얘기였지? 일단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좀 완벽을 되게 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 잘하자는 욕심도 컸고 고객한테 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 된 안내를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좀 여유를 갖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에 딱 맞닥을 드렸을 때 지금 문제에 놓인 것만 해결을 하자.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제가 만들어내고 저도 모르게 좀 쫄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살짝 받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찾다가 책 속에서 제가 진짜 답을 찾았거든요. 너무 큰 답을 찾아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팀장님도 옆에서 저한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문제에서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해결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너무 안정감을 찾아가지고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던진 질문에 답은 뭘까? 여유 갖기? 여유? 책 그림은 너가 말한 대로 세일즈를 시작을 했을 때 네. 굉장히 퍼펙트하게 만들어서 고객들을 대하려고 했었잖아. 네.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 체인지 그라운드가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이유는 컨텐츠를 훨씬 많이 내놓기 때문이야. 책 그림이 하나 낼 때 얘네는 10개, 20개 내는 거야. 근데 결국에 사람들이 느끼기에 차이는 어떤 거야? 훨씬 더 많이 보는 곳에서 자기의 비용 더 많이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한식이가 세일즈 첫 스타트를 하고 동현이가 이제 학원 사업에서 첫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너무 퍼펙트하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빵 터질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왜냐면 지금 대부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도 보면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거든. 그냥 자기네 돈 벌라고 침대나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하나 주던 게 에어비앤비 시작이야. 구글도 마찬가지야. 구글의 대표도 만들었어. 자기 팀하고 이 검색 엔진을. 근데 검색 엔진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귀찮은 거야. 이걸 더 키우기도 싫고. 그래서 팔라고 그냥 여기한테 팔라고 이 회사한테 사세요? 했더니 싫대. 근데 이 회사한테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여기도 싫대. 아 짜증나네. 그냥 내가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막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는 게 막 딱 나오는 거지. 그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한식이한테는
이 책그림과 체인지 그라운드를 딱 생각하면 너가 이제 세일즈맨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고객을 그냥 계속 만나면 돼.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 책에 나왔던 부분 딱 그 부분이네. 그 몇 시였더라? 책에 나왔던 얘기야. 6번째인 거네요, 그렇죠? 음. 이게 영어로 했을 때 what is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음. what is가 뭐냐면 만약 이러면 어쩌지? 이러면 어쩌지? 이런 거고, 그러니까 what is는 이제 바로 앞에 직면한 걸 당장 직면한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라는 얘기였는데, 많은 컨텐츠 얘기하니까 그 도끼 예전에 도끼가 이제 많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도끼는 1년 동안 남들이 몇 년치 해야 될 걸 그 앨범을 다 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집중해서 컨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생각 했었는데 좀 준비된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용리 형 만나면서 제가 좀 생각이 깨진 게, 깨지더라도 영상을 빨리빨리 찍어서 빨리빨리 올려야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해서 학원 넘어가자마자 바로 준비했거든요. 원래 공부반 쓸 때부터 준비하긴 했었는데 영상 보고 별로면 안 올려. 지우고 하나 좀 괜찮다 싶으면 하나씩 올리니까 콘텐츠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게.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냥 다 올려요. 다 올리니까 유튜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개가 찼어요. 올랐는데 컨텐츠가. 네.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촬영 일정 잡아서 매일매일 찍었는데 지금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딱 확인해보니까 벌써 100개 촬영됐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많이 올리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분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딱 뜨게 되면은 그 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책이 마음에 들어서 그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잖아요. 추천을 해줬을 때 이 사람한테 추천했을 때 이 사람한테 맞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추천했더니 그 책 중에 하나가 많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의 저작거를 그 추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한 콘텐츠를 뜨게 되면 다른 콘텐츠도 어차피 나중에 차후에 봐줄 거니까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책을 읽고, 한식이 너 가장 감명 깊게 생각하는 게 뭐야? 하나만 딱 얻었다. 일단 제일 큰 저한테 문제점이 하나가, 저는 항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좀 걱정하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좀 걱정하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지금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너무 되게 스스로가 되게 약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강해지자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커요 지금. 시청 안 했을 때 섹시한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미는 키워드가 섹시인데. 다 써있더라고요. 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지금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행자니까 질문을 저번처럼 던지기로 했고, 생각하시는 대로 이렇게 툭툭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러면 분명히 발생되는 모든 책임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그 문제 발생되는 것들을 예측하고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했던 것들이 혹시 있어요? 문제를 극복한다. 네, 저 비슷한 부분 본것 같은데요. 저는 이 일을 한 가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문제가 없거든요. 뭔가 판매를 하고 뭐 뒤에 케어를 한다든지 수익을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나오게 완벽한 판매 전략을 만들고 이제 결국은 제가 지휘하고 집중해서 회사를 키울 방법을 찾는 데만 할애돼야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최종 목표고, 그래야 이제 성공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초반에는 내가 먼저 어느 정도 일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누가 못 따라오든 따라오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벽사 붙여넣기 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 방법만 해낼 수 있다면 제일 어렵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완벽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것들을 복제하는 게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 저한테는 그랬어요. 예측하는 저는 그 거고. 전에 저는 세이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일단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음. 일단 부딪혀서 그 환경에서 제가 잘하든 못하든 걸 떠나서 직접 겪어보면서 그 일을 한번 만들어 나가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제가 제일 필요한 부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현이는? 저도 일단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것 같고 시도해봐서 한 학기마다 저는 시도하거든요. 학기가 이제 겨울 방학, 여름 방학 그리고 이제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학원은 학기마다 변하는 거 알지? 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기마다 계속 변화를 줘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라고 해서 바로 고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일어나도 일단 끝까지 가요. 이번 학기 끝까지 가고 끝까지 갔을 때 어떤 게 이제 문제인지를 체크를 해놓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얘기는 하진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저만 이제 알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 아이들이랑 상의 많이 하거든요. 항상 불평불만 많이 해줘라. 그래서 어깨 막 이렇게 들면서 장난치면서 우리 학원 짱인 거 안다 나도.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불평불만 있는 것들은 항상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영상 뭐가 안 좋아요, 소리가 너무 커요, 뭐 강의 뭐 글씨가 안 좋아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좀 공략하는 편이에요. 같이 만나가지고 그 어떤 것들이 좀 불평불만이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들은 다음에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직원들이랑 같이 상의하거나 제가 혼자 생각해서 다음 학기 때 또 시행해보거나. 굉장하다 것 같아요. 도현이는 내가 보니까 점점 더 도현이에 놀라고 있는데, 회사를 운영을 해도 굉장히 성공할 만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같이 한번 해봐야겠어. 내가 이 문제 해결이나 문제 예측에 대한 것을 되게 지난주에 감명 깊게 경험을 한 게 있거든. 태훈이는 알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최규영이라는 후배가 있어. 사막 마라토너라고 네이버에도 치면 나와.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너 그때 강의 안 왔었나? 네. 마라토너 강의 안 왔었구나. 전 세계에 4대 마라톤이 있어. 사막 마라톤. 이 사막 마라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사하라, 뭐 고비, 북극 쪽에 어쩌고, 그다음에 페루 쪽에, 하여튼 정확한 이름 모르는데 이 4개의 마라톤을 1년 안에 완주를 하면 뭔가 올라가, 기네스 같은 거에. 근데 이 친구가 1년 안에 전 세계에서 11번째인가로 다 뛴 거야. 근데 이게 몇백 킬로, 100킬로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마라톤 한 번 뛰는데. 그것도 사막에서. 한 일주일씩 뛰면서 뛰다가 자고, 먹고, 그냥 사막에서 뛰다가 또 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연치 않게 식사 모임에서 이 친구를 만난 거야. 만나서 친해졌지. 나 이제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으니까. 태안 바다에서 점심을 먹고 대전을 간다길래 내 차에 타고 갑시다 해서 태우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어. 그리고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해줘. 젊은 애들한테 꿈이 되는 얘기를 해줘 해가지고 지금 와서 강의를 했었어. 근데 되게 재밌었던 스토리가 페루를 지나다가 그 페루에 얼마 정도 진행이 된 거야. 근데 페루 사람의 주식이 닭이래. 닭. 그래서 닭을 너무 맛있게 페루 사람한테 먹는데 그 요리법도 많지 않고 재미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페루에 가서 치킨으로 자기 사업을 한번 성공을 시켜봐야겠다라는 꿈을 가진 거야. 왜냐면 얘는 좀 해외에서 뭔가를 성공시키고 싶은 게 이제 꿈이었던 거지. 그래서 후배랑 같이 경희대 앞에서 푸드트럭을 했었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음식으로 해봐야 되는 걸 스타트를 하겠다 해서 삼겹살 푸드트럭을 했었거든. 삼겹살 김밥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 잘 팔았었는데, 이 친구가 순길이한테도 와서 피자도 배웠었어. 아 진짜요? 치킨 튀기고 뭐 피자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페루에 날아간 거야. 날아가서 한참 페루국으로 이제 막 메시지를 주고 받았어. 형님 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뚝 끊기는 거야. 나 걱정이 되지. 페루까지 갔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 잘 지내냐, 소식 좀 한번 가만히 들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얘가 지지난주인가 카톡이 온 거야. 근데 장문의 카톡이 왔어. 다 카톡을 다 얘기를 하면 페루에 가서 사기를 맞은 거야. 아 진짜요? 페루에서 사기를 맞았는데 이거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야. 뭐냐면 분명히 이 친구는 페루에 가기 전에 페루의 모든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영주권을 받고 사업자를 내고 조그만 치킨집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구조를 다 짜고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대비를 하고 갔을 거 아니야. 페루까지 날아갔는데 근데 페루에 날아가서 얘가 크리스찬이라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친구한테 자기 영주권이나 이렇게 사업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줄 사람이 있냐. 그래서 친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다 하고 소개를 시켜준 거야. 소개시켜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사업자를 냈어. 그리고 한 6개월 넘게 잘 지낸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돈을 꺼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굉장히 급한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꺼달라고 하니까 너무 믿었던 사람이 날 도와주는 사람이 꺼준 거야. 꺼졌는데 이게 시작이 된 거지. 그래서 계속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야. 믿을 사람인데 굉장히 힘들구나. 야, 우리 당장 돈 이만큼 필요 없으니까 빌려주자 하고 자기가 가져간 전체 경비의 한 3분의 1 이런 걸 빌려준 거야. 근데 그러고 그 사람의 또 일행이 또 접근을 한 거야. 야, 너 지금 사는 집이 이렇게 비싸니까 우리 집에 방 하나 남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방값에 들어와. 그래서 얘는 당연히 잊고 있고 돈을 약간 빌렸던 그 초창기였으니까 집을 또 이사를 간 거야. 거기로 돈을 아끼려고. 돈을 아껴왔는데 이사 가자마자 그 페루의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는 사람하고 엄청 싸우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세를 안 낸 거야. 완벽하게 들어간 거지.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세상 일이 참 재밌는 게 그 사기를 했던 사람을 나중에 우연찮게 얘가 멘탈에 넣어놔서 검색을 한 거야. 페루 변병호 3천억 사기. 4천억 금융사기 변병호 씨 페루 사업 잡히고 검거돼서 국내로 송출. 이 영화 같은 일이. 와. 야, 소름 돋지. 지금 완전 몸에 소름 돋았어. 이 사람이야. 실제 이 사람이네. 도망가가지고 페루에서 그냥 건실한 사업가처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몇 년을. 근데 여기가 딱 보니까 얘네 사기를 쉽겠다 해가지고 한 거야. 이 사람한테. 많이 먹었나 보네. 그래서 4천원이 뭐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지. 이 사람이 형인가 동생인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 변병호 씨도 잡히고 변인호 씨. 대박이야. 그럼 이런 경험 없었어요? 돈 꺼달라는. 나 엄청 많지. 어떻게 해요 그때 어? 대응을? 지금은 안 하지. 지금 꺼주지 않지. 예전에 꺼주셨어요? 그럼 꺼주고 많이 안 받았기도 했고 사기도 먹기도 하고. 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 문제 예측이라는 거를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해도 당할 건 당해. 그런 걸 할 때 내가 경험에서 겪은 거는 전문가들이 있어. 이런 상황에 만약에 얘랑 법조기다 그러면 장종 변호사 일어나고 상의를 하는 거고 세무적이면 세무나 이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건 조금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어. 이렇게 대비돼도 당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6개월 만에 카톡이 왔어. 그러더니 홍대 연남동이라는 곳에 한 이가리만한 여기만한 깐풍기집 하나 차려가지고 하고 있던 깐풍기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만났어. 보고 싶다 가서 만났다? 내가 그렇게 큰일을 이제 겪으니까 하는 말이 형님 걔가 한 몇 달 거의 진짜 거지처럼 생활을 하는데
근데 같이 갔던 동생이 이 위에 등 나갔다고 이제 등 갈다가 백다운 쓰러졌대. 그냥 쇼크로 팍 쓰러져서 걔가 딱 생각했어.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한국에 넘어온 거야. 그 넘어와서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깐풍기 집을 혼자 차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얘가 이제 하는 일이, 형님, 저는 진짜 세상에 이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때는 막 먹을 것도 없어. 진짜 전전긍긍하고 사기 다녀가지고 정말 멘탈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손님이 지나가는 것도 즐겁고 가게 장사가 안 돼도 내가 맨날 앉아가지고 내 치킨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 제가 만약에 그때 페루를 안 갔으면 언젠가 또 갔을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련이 없다. 지금은 내가 한국에서 내 가게도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게 이제 나의 행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멋있네요. 진짜 멋있네요. 한번 만나보게 해줄게. 되게 재밌어. 마음의 피스로. 그렇지. 맞아. 거기 잘 돼요? 응? 근데 거기는? 잘 되지 않아. 왜냐면 걔가 좀 이렇게 건조가 좀 강한 애라 딱 봤는데, 나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딱 보면 밖에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막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냥 딱 가게에 튀김기밖에 없어. 그리고 우연찮게 들어온 고객한테 진심을 다하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배우잖아, 그지? 진심으로 한 명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시면 그 사람이 다른 고객을 소개를 해준다.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뭐 좀 붙이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형님 아닙니다. 그러더니 하는 일은 이렇게 조그만 그 뭐랄까 시식 맨날 들고 앞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면서 인사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하는데 지금 매출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월세인데 지금 한 달에요? 한 달에요? 하루. 하루에? 그럼 총 주 순수익이 얼마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장사하면 한 200~30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진짜 거기서 해도 그렇구나. 되게 잘 될 것 같아. 거기는 차리면 왠지 홍대 이런 데는 아니 거기가 아니고 좀 저기 떨어지는. 완전 무서워. 월세 60만 원짜리. 동네 완전 그냥 동네 아니에요. 동네. 맛으로 소문나면 이동하는 그런 스토리를 조만간 근데 솔직히 맛은 없어 아직. 근데 얘기해줬어. 재밌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 이거는 저는 이제 목표에 대한 맹신론자인데, 이 목표를 세우는데 이걸 실행하지 않는 그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럴 건데, 매년 매해 2017년, 2018년 이렇게 시작하면 2018년 목표를 이렇게 정하잖아.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헬스장도 그렇고 막 1, 2월 달에 막 으쌰으쌰 잘 되는데, 정작 2017년이 다 지났을 때 그 목표를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러니까 목표만 세우는 거야. 목표만. 실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3P 바인더나 아니면 뭐 회사는 연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이런 3P 바인더, 자기가 뭐 컨트롤하는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목표들을 이루는 습관들을 가져가는데, 이 RS 베커도 비슷한 얘기들을 여기서 했었거든.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가 탁 왔다 하는 거 혹시 있어요? 한식의 목표 어떻게 해? 제 목표예요? 일단 제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를 하루에 한 적어도 3개 정도는 저는 잡아놔요. 그럼 뭐 다이어리나 그런 데다가 무조건 이거는 끝내놓자 라고 3개 정도는 정해놓고, 그거를 해냈으면 거기에 빨간 펜으로 뭐 체크를 해줘요. 계속 그렇게 해주니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평상시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가지고, 그럼 이거 해야지 하고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번 적고 나서, 근데 제가 적어야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잖아요. 적고 나서 이걸 끝내고 한번 체크할 때마다 그래도 오늘 뭔가 해서 좀 뿌듯하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게 계속 저한테 지금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 또 우리 동현이. 저는 공표를 하는 편이에요. 공표. 일단은 학생들한테 공표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의지가 되게 약하고 목표를 세우면 왠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목표만 생각을 계속 하니까 오히려 조금만 만약에 그 목표 달성을 못하면 자괴감도 되게 많이 빠지고 아 내가 이러려고 목표 세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를 들면 다음 수업 때 어떤 수업을 한다고 치면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업이 진행될 거다 라고 말하면 다음 주 어쩔 수 없이 이게 교재 만들 때도 처음에 교재 진도가 진짜 안 나왔었는데 그냥 실행했어요. 다음 주도 이 수업 나간다 라고 말하고 그 사이에 준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게 되고 결국에는 마무리해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공표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네. 나도 그래. 나도 술 처음에 딱 끊겠다고 생각했을 때 페북에 당장 올렸잖아. 나 술 끊습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한테 100만 원 빵 내게 정했어.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100만 원 내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 원래 술을 좋아하셨잖아요. 엄청 갑자기 어떤 계기 때문에 술을 다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 질문은 되게 많이 받는데 일단은 저도 했었던 것 같네요. 회사 매출이 굉장히 떨어졌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태훈이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원래 술을 그렇게 즐겨서 일부러 찾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찾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저녁에 남으면 뭐 공부를 하든지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누군가를 만나려고 찾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처음 던지는 키워드가 야 술 한잔 할래?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2병, 3병, 뭐 4병 이렇게 먹잖아. 먹다 보면 좋아 그때는. 근데 그 다음날이 없어. 아침이 너무 내 시간을 일어날 수도 없고 그 다음날에 대한 계획도 못하고 그러겠더라고. 나는 그래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술을 끊어보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일단 1차는 100일 정도 끊고 한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두세 잔 정도는 먹으려고 그래. 왜냐면 단점은 분명하더라고. 술 안 먹다니까 사람들이 안 불러. 전화가 안 와. 한 통도 안 와. 그렇게 많았던 술 전화가 안 와. 아예. 그냥 사회생활 단절이 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좀 하는데 100일 정도만 내가 컨트롤을 완벽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술에 대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술자리 가시면은 권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술 지금 끊었다. 그리고 사이다를 먹고 사이다를 좋아. 근데 자신 있게 더 같이 놀 수 있다. 해야지. 예전이랑 다르게 근데 술 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안 먹으면 무조건 막 그랬는데 먹는 사람 없이 그럼 그래라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가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회식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뭐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한 잔씩만 받으셔도 뭐. 우리 회사는 이렇게 처음에 전통이야. 소맥을 이렇게 한 잔 가득 채워가지고 건배제 한 4-5번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단시간에 회식이 아주 웅성성하게 바뀌거든. 근데 처음에 술 먹이는데 술 한참 받을 때는 소맥 한 4-50잔씩 먹었지. 술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늘 수 있는 노력이지. 건가요? 그래요? 간이 마탱이가 나니까. 저는 아무리 먹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좀 그랬어요. 아무리 먹지 않아서 그래. 아무리 먹지 않아서. 태훈 형이 소주 한 대여섯 번 먹어. 와. 그때 한 번 먹었었는데 이게 술을 늘리려면 방법이 있거든요. 맥주를 한 2-3잔 정도 못 먹는데요. 그래서 맥주잔에다 원샷할 양만 줘요. 근데 조금씩 늘려가면은 한 반도 원샷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제가 먹는 순간 물품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씩 줄게 원샷만 해. 이거 룰만 주고 이렇게 조금씩 늘렸거든요. 근데 모르고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3잔 4잔 더 먹더라고요. 확실히 늘긴 느는 것 같아요. 늘어. 그럼 태훈이는 어때? 목표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많이 와닿는데요. 작은 목표를 더 작게 세분화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좀 읽으면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 현재 위치를 알고 이제 가야 할 곳만 알고 있으면 방법은 나오잖아요. 어디 갔죠? 뭐 부산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검색을 통해서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건 뭐 내비를 키건 뭐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거라서 일단 좀 목표라는 부분은 큰 그림은 같게 하되 안에 방식은 좀 유동적이고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목표라는 게 또 제 생각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대표님 아시다시피 주위에 많은 것들 여건들이 저한테 받쳐줘야 되는데 또 그걸 만드는 것도 제 능력이라서 또 자기 컨트롤이나 이제 사람과의 관계 식 부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다 보면은 제가 아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좌절했을 때에도 주위 사람들이 날 좀 도와주고 좀 백업해준다면 훨씬 더 관계가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힘이 생기죠 진짜. 그래서 목표를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한식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면 근데 대부분 다 거의 그렇거든. 집안 환경이 좋지 않거나 그래서 대학을 못 가거나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중퇴했던 애들이나 제대로 그 부모님들이 얘를 인도를 안 해준 애들이 거의 우리 회사에 들어와. 거의 한식은 정말 특별한 거지. 세일즈를 해보고 싶어서 온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성공을 하지만 그런 애들 보면 면접에서 이제 만나보고 해보면 꿈 없어. 벌써 성인인데 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자, 꿈이 목표로 바뀌는 거는 시간을 더하면 되거든, 그치? 태연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해외여행을 한식이가 나는 하와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꿈인 거지. 근데 거기에 저는 2019년 8월 여름휴가를 하와이를 갈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목표로 바뀌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지. 그런 게 계획이고 그걸 하다 보면 이루어지거든. 하와이 여행 가는 거 티켓 얼마야 지금? 어떻게 해외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그 하와이에 가고 싶다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그렇거든.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봐. 무슨 차 타고 싶어? 좋은 집은 뭐야? 몇 평이야? 어디에 있어?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둘이 뭉치라는 거야. 그러면 이만한 집도 누구한테는 좋은 집이 될 수 있는 거고 진짜 저택 같은 곳에 살아야 좋은 집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이미지화로 시키지 못하면 이뤄내는 건 못하지. 절대 못해. 근데 이미지화는 정말 저도 대표님 때문에 알았거든요. 맨날 저도 거의 한 10년 넘게 계속 목표란 걸 매일같이 설정하고 막 이렇게 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화 시키는 순간 좀 생각이 많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숙제를 한번 던져줬었는데 꿈에 대해서 이미지화를 시켜서 와라 라고 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막 했었는데 저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딱 박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꿈의 이미지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있잖아요. 위대한 개츠비인 것 같아. 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잔을 들고 이렇게 진짜 여유로운 표정으로 짓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또 지금 또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와 진짜 너무 멋있다는데 그때 또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표정이 그냥 제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부가 부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또 그게 최종이었던 것 같아요. 몰입하니까 꿈에서 엄청 나와가지고. 네, 맞아. 저 진짜 운동할 때 매일매일, 그러니까 24시간을 농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생각해서 아침에 나가고, 그러니까 하루 일과 끝나면 자기 전에 또 생각해요. 그날에 못했던 거.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그러면 잘 때는 내가 스퍼스타니까 잘 때는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또 그거 생각을 하고 이제 실수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하니까 계속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죠. 네, 근데 이제 위험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제.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재무라는 애거든. 이재무라는 애고 작년 10월에 김수 회장님의 사장학 수업에서 만났어. 작년 10월에. 그리고 이 친구가 멋있는 분이에요. 결혼한 연이라는 친구야. 그 몇 달 만에. 작년 10월에 만났는데 1월에 결혼했어. 사장학 결혼이라는 데서 만났거든. 근데 내가 왜 얘네 얘기를 하냐면 얘네는 정말 자기들 인생에서 찾고 싶었던 배우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그냥 이도 제도 없이 결혼하고 있는데 딱 결혼하고
하는 스토리들을 보니까 와 진짜 부럽다라는 생각까지 들어. 근데 얘네가 나 요즘에 인스타 글을 좀 많이 쓰고 있잖아. 네. 이게 내용을 네. 예전하고 좀 다르게. 많이 느껴요. 이것도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페북에서 글이 왔어. 근데 다른 건 읽어주세요. 훌륭하십니다. 많이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백백 공감합니다. 사명도 너무 감동적이네요. 한 가지 무드림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래서 꿈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드림. 앞으로 저는 스마트폰은 꼭 대표님 매장을 이용하겠습니다. 정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감사하죠. 훌륭하신 대표님의 매장을 알게 된 것도 저도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다. 여기서 뭔가 제일 좋은 건 그거 같아요. 제일 좋은 세일즈도 본인 보고 가는. 맞아. 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님들 상담하실 때 원장님이 수업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이거 영어학원 하는 만큼은 수업 내려놓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운영하는 여기도 오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의 수업을 듣고 싶어서 여기 오는 거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하나 용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여기 이제 태훈 씨라고 할게요. 태훈 씨 같이 이렇게 인재 양성을 하게 되면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차후에 성장하게 되잖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왜 두죠? 왜 두렵냐면 이게 중간에 직원들이 성장하게 돼서, 그러니까 제 이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성장을 하게 돼서 나가서 다시 경쟁업체가 되는 그런 일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나간다는 뭐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그런 두려움은 좀 없는지. 왜냐면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량이 엄청나게 성장하면 대리점을 또 할 수 있을 만, 제가 사업은 잘 모르니까, 그쪽 사업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영 같은 경우에는 태훈이 어떻게 생각해? 직원들을 엄청나게 성장을 시켜주는데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성장을 시켜주면, 그리고 본인 역량을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성장시켜주면 좀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지금 저도 그거를 좀 분석 아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원이 과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나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 돼서 얘가 나가서 잘 될 것 같으면 좀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나가서 잘 된 케이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못 버티고 나간 거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물어볼게요. 버틴 사람이 나갔을 경우에는? 버틴 사람이 나갔다면 이미 버틴다는 것 자체가 대표님하고 꿈을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꿈이 매장이 잘 됨이 아니라 다른 거에 있어요, 대표님이. 네. 그렇지 않나요? 제가 포장 진짜 1도 안 하고 얘기한 거예요. 주변 그 친구한테 너무 많이 봐서, 그 친구 이제 유아치역 관련해서 하는 친구인데 주변 사업체가 자꾸 작아지고 세분화되고 쪼개지고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본인들이 일을 열심히 배워요. 근데 지금 답 내가 근데 얻었어요. 지금 방금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함께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돈만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역량 키워서 나가서 내가 해야지. 왜냐면 그 여책 수업을 하게 되면 퍼센테이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원장이 얼마큼 가져가고 본인한테 얼마 떨어지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딱 이제 1, 2년 해보니까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를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줘야 되지? 라는 생각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안 된 케이스가 그것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자기만의 세력이 없으면 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혼자 잘해도 결국에는 뭐 그 상황에서는 잘한다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 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잘하시는 게 굉장히 뛰어나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대표님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게 만든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대표님이 하는 역할이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멘탈적으로 굉장히 큰데 대표님이 빠지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근래 하는 게 진짜 꼭 세력을 구축해야겠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가 무조건 세력 구축이. 그러니까 네. 사업을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어도 그 구멍가게를 여는 거에 대한
사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분을 말씀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마 이 친구가 성장해서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건데 우리 회사가 그래도 나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전국에 우리 회사만큼 분위기가 좋고 갈구는 거 없고 탄탄하게 회사가 스스로 잘 굴러가는 데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그 이유는 딱 하나거든. 나는 태원이의 성장이 내 성장이야. 얘가 이만큼 성장하잖아? 그럼 나도 이만큼 성장하는 거야. 왜? 얘가 만약에 성장해서 나가. 그래도 얘를 보고 따라오는 애들이 또 성장을 할 거거든. 마이너스가 아니거든. 계속 플러스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진심으로 느껴지면 안 나가. 나갈 수가 없어. 왜? 같이 윈윈하는 거니까. 믿음이 같이 윈윈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성장을 하는 거야. 얘네가 빨리 부자가 돼야 나도 부자가 돼. 얘네랑 같이 진짜 통신 시장이 망해도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서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막 그 두근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도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나가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연장선으로 물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다가 책임과 상호의 통제권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는가 딱 이 문장 보고 든 생각이 과연 그런 나는 내가 믿는 누군가 혹은 나와 일하는 그 누군가들한테 통제권을 어디까지 부여를 해야 되는 좀 난감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섰을 때 좀 개판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걔가 하는 그런 형식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지금은 밑에 아직 다른 분이 없지만 1인체이신데 만약에 밑에 다른 강사가 들어오거나 있긴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통제를 어디까지 되게 진짜 부분입니다. 네. 한 친구는 강사고요. 그러니까 강사는 수업 학업적인 거 안에 들어가서는 제가 통제를 안 할 생각이고 그 외적인 거는 뭐 통제할 만한 일이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관리해주는 친구가 한 친구 있어요. 그 친구의 저도 오늘 그 질문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상황을 조금 봐요. 통제권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해보고 싶은 대로 일단 해봐라.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거는 같이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좀 커트하는 편인데 아직은 일이 그 친구가 확 이제 올라온 게 아니라서 통제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아직은 없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생각해보면 어디까지 줘야 될까? 통제권의 그 권한에 따라서 이 아이의 실력이 막 일취월장할 수도 아니면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나를 구속 억압하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뭐 호연이가 저희 매장 호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22살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힘든 친구인데 여기 와서 제가 어느 정도 통제권을 확 풀어줬어요. 대신에 이것만 지켜줘 라고 딱 제한만 걸고 했는데 얘가 미친듯이 판매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클레임이나 이런 것도 없고 22살인가? 네. 누군가 마감 월급 800만 원이야? 와 진짜 이대로만 가면 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제가 너 김치국 마시지 말라고 보여주긴 하는데 뭐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도 이 범위 자체를 성향에 따라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얘 실력에 따라 줘야 하는 건지 직책에 맞는 실력에 따라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호연이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직책에 따른 거에 가면 제가 통제권을 좀 많이 주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날아다니는 케이스가 또 있고 이래서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보더라도 분명히 또 부족한 부분이 저는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좀 통제권을 부여하시거나 하시나요? 무슨 나의 토크쇼도 아니야. 그래도 이런 실력이 조직적인 부분이 기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실력과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팀장이 있고 밑에 일반 사원이 있는데 사원이 일을 너무 잘해서 팀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사장이 느낄 때 그 책임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간 직책의 사람이 오히려 일을 못해서 밑에 사람이 더 일을 잘하게 돼서 책임을 많이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직급을 높여주자니 중간 관리자가
사기가 저하될 테고 맞아요. 안 높이자니 중간 입장 자리가 이제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긴 여기 학원을 그러니까 통신은 뭐 다음 매장 내기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매장을 보고 네. 시스템만 갖고 있으면. 근데 학원은 또 다른 학원 또 내기가 또 힘들긴 그렇죠. 해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 그런 직원이 있으면은 그냥 다른 매장 쪽으로 아예 발령을 아. 하고 실력이 되면은 된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군요. 일반 매장들은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 쉽지 않지. 그래도 회사에서 만년 과장이라는 네. 사람들이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실력이에요? 직급이에요? 본인이 내린 이제 답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저만의 잣대로 얘를 대해야 되고, 얘를 대했을 때 또 얘 인생에 관여해서 공감을 해주면서 또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올려놓은 상태라면 그거 책임은 얘가 아니라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치고 올라올 범위가 있으면 경쟁시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느 정도 만약에 뭐 부점장 쪽 올라가 있는데 얘 총 이번 달은 더블 부점장으로 간다라고 하고선 다음 사람한테 뭐 다음 점장 뭐 이렇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경쟁시킬 것 같아요. 책임을 싫어하고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회사에 어떤 친구가 제일 먼저 들어온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같이 입사를 하게 됐는데 두 친구를 이제 막 올라와서 이제 밑에 사람들도 붙었어요. 근데 그 두 친구가 중에 한 친구한테 직급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네가 이제 올라와서 관리직을 해라. 근데 노를 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을 주어주니까 월급도 인상하고 사대보험도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서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노하는 경우도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인 경우에는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여도 마음에 안 들고 대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우랑 급여가 마음에 들었으면 100% 했을 거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장이란 직급이 높은 직급인데 점장을 안 하겠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속속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점장이란 그 직급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책임은 책임대로 다 져야 되고 돈은 돈대로 이제 많이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안 되니까 네, 그러면서 좀 이제 수정이 되면서 요즘에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나 점장하고 싶어요. 이제 되게 애들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점장하고 싶어요. 뭐 올라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꿈꾸고 싶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얘가 하고 싶다라고 만드는 건 이제 얘네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정도 대우와 좀 약간 이런 것들이 아니면 또 성장시킨다는 확실한 좀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조언 사실 못 해줬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건방지다고 생각해서 조언을 아직도 못 해주고 앞으로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주말에 일단 일하기 싫어하는 걸 제가 알았고 그다음에 평일날 그러니까 주말에 일하는 것처럼 해서 페이를 좀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이를 좀 많이 올려주고 주말을 커트시킨 다음에 관리직을 먼저 시킨 다음에 확실히 잘하게 하는 플랜으로 알려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못했거든요. 왜 그 친구의 성향을 또 따라야 되는 건지 성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성향인 건지 아니면 실력은 있거든요. 실력은 있어요. 실력은 있는데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좀 없다 할까? 근데 그 욕망이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게 맞죠? 맞아. 네, 저도 그게 그렇게 맞아. 생각해요. 올려봤자 안 억지로 하는 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히면 안 돼. 근데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건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딴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일찍 끝나니까 다른 일을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일을 하는 거를 오너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사실 불쾌하거든요. 근데 오너가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오너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을 해주고 아까 제가 은행한테 물어봤지만 왜 그런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왜 성장을 시켜주는데 안 나가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들었고 그 친구한테 그 해답만 좀 간접적으로 좀 전달해주면 꼭 그거 저- 물어봐야 되더라고. 왜 배경이 대체 뭔지. 그러니까 뭐 하고 싶냐는데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라고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들이 달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막 이게 그 예전에 심리학 저책 되게 많이 읽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프로이트 이론이 거의 예전에 어렸을 때나 이런 배경들을 갖고 이제 이 사람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 물어봤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이런 배경들이 있어서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면 현재 당장 이런 부분이 힘들긴 한데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근데 좀 그런 부분들 만족시켜주면 좀 같이 함께 가기가 좀 수월해지거든요. 맞아. 그런 건 정확히 맞는 것 같아. 배경 진짜 왜냐면 그 친구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혹시나 볼 수도 있어서 그 친구 배경도 되게 좋지가 않은 편이라서 근데 배경이 안 좋은데 조금 그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걸 좀 깰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일해서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거나 네. 그런 자극성이 없는 거지. 아니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일 계속 시도하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형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땐 전투적인 애가 없어서 성장 속도가 좀 저지다는 느낌들. 오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오너의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배우기만 한다면 그 친구한테 전달만 해주면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은데 본인 역량을 있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좀 잘 못 받쳐준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진짜 냉정하지만 돈을 쥐어주거나 아니면 진짜 이 사람하고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꿈을 쥐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가는 것 같아요. 바라볼 수 있는 존경심을 좀 담아주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도 오늘 안 챙겨요. 근데 그거 보고 내가 난 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그 존경심도 그 오너가 이루는 게 없다면 그냥 단순히 같이 함께하는 입장이라면 오너가 아니라 그냥 옆에 동료로 서야 되는데 그분이 옆에서 동료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루는 게 없으신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루는 게 없으니까 저도 애들하고 그냥 진짜 동료처럼 같이 대하고 같이 막 일하고 하고 있거든요. 동료처럼 가는 것도 본인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없이 더 편해지는 걸 좀 느꼈어요. 더 빨리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쉽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업무적으로 뭐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되게 오히려 이 안에서 내가 실수해서 어떡하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실수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팀장님한테 지금 막 공감 많이 되고 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세요. 진짜. 저도 대표님한테도 그거 있는 것 너무 같아요. 내가 개판 쳐도 에어백 해주시고 그러니까 마음껏 좀 들이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한번 들이대 내가 수습은 다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대신 룰은 좀 정해는 놓되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식이 또 질문 있어요 혹시? 저는 질문보다는 일단 정말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냥 그만 얘기해라. 질문 없고? 네. 이 책 읽으면서 딱 질문 들었던 거 없어? 그냥 질주 정신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겠다. 동현이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뭐 교재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히 전문가가 있다고 그랬잖아. 좀 생각해봤어? 교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전문가를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교재를 모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걸 모아서 취합을 해서 제가 직접 만나기보다는 구성을 어떻게 짰는지 제가 제 머릿속에 좀 정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싱크와이즈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만나서 하는 것보다 왜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봤을 때 나는 이 책을 봤을 때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캐치해서 저는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운동 그만두고 나서 이제 캐나다 갔다 와서 이제 인터넷 강의 들을 때 한 스타 강사과 한 5명을 다 쓸었어요. 다 머릿속에 넣고 일단은 처음에는 다 완전 모방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수업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내내 그거 수만 계속 준비했거든요. 이 사람 거 보고 이 사람 거 보고 이 사람 거 보고 이 사람 보고 말투까지 어떻게 가르치는 것까지 완전 다 복사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한참 복사하고 제 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복사하는 게 별로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초대를 가져온 그 교재에다가 제 걸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해서 붙여가지고 한번 이번에 싱크와이즈 이용해서 한번 조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해서 역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분은 스피치가 틀려요. 왜 되게 자신감 있고 막. 아니 근데 이거는 한식이한테 엄청나게 좋은 네, 이야기다. 맞아요. 왜냐면 너가 이제 25살에서 앞으로 올라가면서 너만의 스타일을 찾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옆에서 태훈이가 이렇게 잘 가르쳐주지만 태훈이한테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네가 생각하는 게 태훈이가 생각하는 거에 거의 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태훈이가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동현이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한 명의 강사만 팠다라고 하면 그 한 명의 장점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여러 명을 보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초대박인 거지. 재밌더라고요. 10번째 그게 여기 이 사람이 나왔던 10번째인데 경쟁할 수 있는 친구를 찾고 그리고 자기한테 적합한 멘토를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맞아. 여기서 조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경쟁할 수 있는 친구들은 주변에 이제 했던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강사들을 저 1년차도 안 된 강사인데 100억 버는 강사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뛰었어요, 사실은. 난 투자할 거야 거기에. 그래서 300억 지금 벌고 있는 지금 제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모토를 지금 내가 따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근데 조금 이제 좀 처음에 자기감이 들었던 게 제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거를 이 친구가 5년 빠르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5년 빠르게 실행했더니 지금 저랑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엄청나게 격차가 나는 거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이 사람이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멘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멘토는 그 여러 강사들이었고 재밌는 거는 한 사람을 복제해서 내 걸로 만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막 해요. 이 학생들한테는 이 강사의 수업을 내가 한번 해보자. 다음 수업 때는 이 강사의 수업을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 수업 때 그걸 잘해놨어요. 졸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변화주고 수업할 때마다 계속 변화주고 아이들이 뭐 지루하는지 1등급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요. 야,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올 거잖아. 내가 너의 뭐 구매를 당겨줄게 하고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거든요. 얘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변화를 주는 게 사실 제 게 아니에요. 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거였던 거죠. 저희도 완전 세인지네요. 저희도 고객에 따라 틀리게 하거든요. 어떻게 다 네, 고객에 따라서 막 근데 어머니 안 쳐요. 스토리를 잘할 것 같은데 같이 있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힘들었던 게 인터넷상에서 있어서 제가 이걸 했지만 그냥 처음에 한국에서 1년 공부했을 때는 없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학원 다 가봤거든요. 학원 운영주 생각이기 때문에 신촌, 종로, 네. 강남 학원 웬만한 데 다 가봤어요. 환불 처리도 많이 있었고. 아, 근데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아. 근데 여기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정말 진짜 최고라고 자타공인 하는 사람들 거 강의를 들으면 진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도움이 없어도 이 사람한테 매료가 돼서 용리 형한테 느낀 게 제가 처음에 그거예요. 저 용리 형은 처음에 별로 솔직히 안 좋아했거든요. 왜 안 좋아했냐면 약간 금수저 같은 느낌이 들었고 너무 빨리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멀리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운동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정도? 근데 운동 볼 때도 항상 적이 되게 많이 됐었고 같은 면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나랑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괴리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고 하는 그 행동들을 보니까 너무 귀감이 많이 됐고 느낀 점이 많아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이런 감정들을 줄 수만 있다면 전략은 솔직히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이거 빨려 들어갈 때요. 그 강사분 말을 엄청 잘하는데 빨려 들어갈 때 보통 그 교육 내용에 빨려드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의 말투와 제스처에 빨려들어가는 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외모도 한몫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제스처도 완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눈빛도 달라요. 그래서 1강을 딱 보게 되면 1강을 딱 보고 봤을 때 느낌이 확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자신감. 너 이거 따르면 무조건. 거의 교주급이에요. 그러니까 느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완전 신봉하게 되고 실제 학생들이 실제로 신봉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아마 그 사람 그 느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미 반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봤을 때 내가 제가 그랬거든요. 딱 앉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조금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면 사실 거의 뭐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세일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휴대폰 살 때 제 와이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휴대폰을 딱 사러 갔는데 영업하면 안 하잖아요. 바로 본인한테 영업한다고 느껴지면 바로 안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요가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세 군데를 갔어요. 한 군데는 되게 비싸고 좀 번지를 하는데 영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만 등록하면 되는데 이게 추가적인 것들을 벌써 등록도 안 했는데 조치도 확인도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영업직.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구나. 근데 이제 제일 결국에는 안 좋은 데를 갔어요. 되게 좀 저렴한 데를 갔는데
그거는 좀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고 일단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 처리해준다 이런 것들을 뭔가 확신을 주니까 본인이 딱 등록을 하더라고요. 영어 학원 저 할 때 그러거든요.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상관없다. 일단 들어보시고 학원 분위기 보시고 저란 사람이 마음에 들면 등록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빨려 들어갔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오면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흥분되는 게 진짜 아, 나 너무 네. 막 한마디 영어 인대폰 가게 안 돼. 그럼 여기 끝나는 걸쫙 지어내놓고 이걸로 보면 강의 더 잘 되는다고. 자극제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인터넷 그 보는데 이 친구 어린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손발이 오그라들 만큼 너무 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나 그때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친구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친구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운동선수 할 때 그러니까 연대가 아니었을 때 고등학교 때 할 때는 연락도 안 했던 친구가 연대 가서 TV 나오고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서울에 가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완전 태도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친구가 없다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친구 나도 친구.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분명히 여기에 좀 나오잖아요. 책이 나와요. 약간 질투심을 가지고 네, 맞아요. 깎아내리려고 하는 진짜. 평균적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욕망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도 막 다 그랬어.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 이 질문 던지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성공하도록 추진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어떻게 된 한식이는 엄청 잘하더라고. 뭐 세일즈 코치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막 너보다 뛰어난 사람들 잘 만나는 것 같은데 왜 그랬어? 왜? 일단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걸 찾았어요. 일단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고요. 일반 친구들이랑 그냥 만나서 카페를 가도 그냥 얘가 어디서 뭐 있냐? 이거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괜히 시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시간 되게 많이 허비했는데 세일즈 코치 제한 영업에서 10몇 년 경력을 가지고 지금 한국 세일즈 연구소를 차리신 분이 계세요. 그분 만나면서도 느꼈고 ING 회사에서도 서울에서 저 스카우트 해가지고 대전으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그분 만나 뵙고도 회사도 가서 한번 면담도 받아보고 교육도 받아봤는데 일단 제가 거기 그 회사 시스템으로 제대로 된 세일즈 코칭을 받으면 분명 저 업된 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확신은 저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 마인드가 너무 고급지게 변화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돼서 그래서 책을 보게 되고 그래서 또 제가 유튜브 강연 찾아보게 되고. 그럼 업대 연봉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억대 연봉이 정말 중요하지만 돈만 쫓아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게 잘 지금 거기 전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내 생각. 어떻게 살 것인지가 내가 행복하려고 어떻게 살 것인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안 행복하면 주위 사람도 아무도 안 행복한 거. 나도 그랬어. 돈에 노예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홈파리로 시작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그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거든. 시간을 쓰는 거, 그리고 사는 곳,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 이 세 가지를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많이 다니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꽤 많아. 근데 내가 되게 재밌는 건 내가 수없이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으러 다녀봤지만 통신대전 대표를 한 번도 못 만났어. 난 이게 되게 재밌더라. 없어, 아예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어. 근데 보면 막 중견기업의 회장님, 막 1000억대 매출하는 부동산 대표, 막 이런 사람들이 와.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배우는 거야 또 계속.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껴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에너지가 막 넘치게 흘러넘치지. 그래서 내가 밑에 우리 친구들한테도 계속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묶여있고 쉬는 날에는 그러면 내 악도가 없주사 쉬는 날 투자해서 좀 해라. 쉬는 날.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별로 없어. 근데 보면 이들이 그런 거를 빨리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고객을 사는 것도 고객 마음 사는 것도 되게 쉽거든. 만나면 돼. 고객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 그 고객 확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돼. 그럼 알려줘. 그때 물어보는 거야. 흉내야 측가게 이영석 대표도 내가 찾아갔잖아. 내가 한참 우리 통신하다가 딱 15개의 매장을 못 뚫는 거야. 맨날 15개에서 망해가지고 13개 됐다가 12개 됐다가 또 냈다가 이래가지고 찾아갔지. 찾아가서 전화했어. 강의 들어가가지고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지.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누구냐? 되게 스타일이 그러니까. 네, 뻘통쇼 가자. 핸드폰 김용민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형님은 뭐 뵙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언제 봤다 형님이야? 막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점심 하는 모임이 있다 들었다.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 왜 오고 싶냐? 그래서 형님 옆에서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부를 1,000만 원을 해야 돼.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10명인데 밥을 10번은 사.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도 그렇게 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야. 그래서 속으로 뜨끔했지. 근데 알겠다. 하겠다. 그러고 갔지. 갔더니 포튼가먼트 이용희 대표 있고 오종철 대표 막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려고 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한 10명이 밥을 먹더라고. 근데 1,000만 원 기부는 안 했어. 말 안 하길래 내가 그만 안 했는데 밥은 10번 샀지. 근데 그 밥을 한 번 먹으면 7, 80만 원이야. 좋은 거만 먹으니까. 하나는 또 한 1,000만 원 돈을 내가 투자를 한 거야. 근데 그 사람, 그 성공한 영석이 형의 모든 방법을 배웠지. 다음에 그러시더라고. 질문할 거 10개 준비해와. 그리고 밥은 네가 사.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준비 쫙 해가지고 인터뷰했지. 배웠거든. 근데 그런 일들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려주려고 해. 맞아요. 왜냐면 그들이 그 어렵게 겪어온 거를 자기는 아니까 이 사람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소스 조금만 알려주면 나처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 또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하고 교류를 하는가 이건 되게 중요해. 내가 또 하나 얘기를 해주면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휴대폰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더해지고 바뀌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특히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되게 많이 빨리 변하고 있잖아. 그래서 언제까지 만약에 뭐 본사가 야 폰을 매장에서 팔지 마.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새로운 아이템들을 공부하고 찾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디자인팀의 박소연 작가 내가 계속 이제 미션을 던져줬거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대표님 컵이나 모든 그 용품에 디자인을 입혀서 판매를 하는 걸 좀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한테 이제 의견을 던졌어. 그래서 난 좋아. 난 처음에 무조건 좋아라고 하거든. 좋아.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딱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나한테 이제 던진 거야. 컵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에코백도 있고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객들 소비자들 이제 선택하면 디자인을 딱 입혀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 라고 했는데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나는 이 IT를 구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IT를 향후에 내가 굉장히 필요한 최고의 기술이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친하게 지낸 대표님이 있거든. 강민아 대표님이라고. 그분한테 카톡으로 던졌어. 계획을 쭉 정리해가지고 이런 거 어때요? 라고 했더니 어떤 답변을 주나? 나 그거 준비 다 해놨어. 이러는 거야. 내가 카톡 보여줄 수도 있어.
준비 다 해놨어. 그래서 그게 매치메이킹이라는 플랫폼인데 이렇게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막 그린라이트가 막 빠바바바바 터지지. 그래서 내가 바로 거기다 넣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저랑 같이 이 사업 해보시면 안 돼? 그랬더니 뭐라 할게. 그래.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 왜 저렇게 쉽게 오케이를 했을까? 그냥 한 소리일까? 뭘까? 라고 했는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지. 그때 매치메이킹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현재 아이디어스라는 회사가 매출 800억씩을 하고 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나오면 되는데 독점으로 하고 있다. 거의. 근데 나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준비를 다 해놨고 우리 그 팀의 개발자들이랑 구성을 얼마 전에 해놨대. 근데 사업을 시작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못했냐? 너 같은 사람 없어 못했대.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뛰어난 IT의 개발이고 IT 쪽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주 쉽게 만드는 사람인데 실제 영업을 만나서 사람 만나서 영업하고 이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끌고 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해줄 사람이 용래 너는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고 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했을 거지. 근데 나를 이 책에 말한 것처럼 성공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을 내가 만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이제 하나씩 생기는 거야. 되게 재밌는 건 회사에 투자하는 거 알지? 네. 투자.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를 했다. 이것도 다 네트워크야. 왜냐면 좋은 게 있잖아. 일반 사람한테 안 줘. 다 자기 근처한테 줘. 한철이랑도 지난주에 주식 58% 먹었거든. 4일 넣고 58% 먹었어. 이게 왜 그랬냐면 소스를 받은 거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물론 잘못될 수도 있지만 모든 건 다 그래. 모든 건 다 잘못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거든. 네. 근데 그럴 때는 다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줘. 네트워크. 누구한테? 자기 주변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줘. 그래 다 그래. 다 그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알렉스 베커의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거, 이게 영어로 이름이 뭐라 했지? The Pillars of Philadelphia. 발음 끝내준다, 그치? 무슨 뜻이라고? 이게 10가지, 그러니까 부자들의 10가지의 믿음. 네, 밑에 세계 가장 부자들의 마음가짐. 그치. 밑에 그래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인데 굉장히 매료되는 책인 것 같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새롭게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이 자주성가형 프로 사업가, 이 친구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판매까지 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도 나와 있잖아.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꼭 이 책을 읽어보기를 적극 권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 네. 다음 책은 그럼 뭘로 정해야지 이제. 정해야 되고 있어요, 맞지? 얘를 보고 쫓아간 거야. 재물을 보고. 그래서 얘를 보면 스위스에 가서 마테오른을 보고, 스페인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프랑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집트에서 고래 다이빙을 하고, 끝내주는 인추를 보며 일몰을 보면 잠들 거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거라고 보물 지도를 집에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소름 돋았어요.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옆에 보면 이런 종이 글씨가 다 자기가 하고 싶다는 그 목표를 다 적어놓은 거야. 그러면 단순히 비교를 한다고 치면 그냥 꿈에 대해서 뭉뚱그리게 난 세일즈맨도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랑 나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계획을 몇 개를 해가지고 최고의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세계 지도가 있다. 나도 바뀐 게 뭐냐면 내가 예전부터 우리 딸하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걸 블로그로 쓰는
아빠 여행가가 되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에는 적어놨었는데 그거를 이미지를 형성화시키지 않았거든. 이거를 내가 우리 바로 주문해가지고 붙였어. 비싸지도 않아. 4만 몇천 원이야. 이 세트가 이 시계까지 3개. 그래서 쫙 붙여놓고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 그걸 보는 거야. 그걸 보니까 우리 딸이랑 어떻게 언제 갔지? 이런 생각들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도 태훈이한테 얘기했던 게 저번에 한번 보물지도 한번 그려와봐 라고 해서 되게 그냥 쉽게 친구들하고 그걸 이미지화를 시켜서 왔더니 표정이 이걸 얘기하는 애들의 표정에서 정말 나는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아. 꿈꾸고 있는 거야 벌써 보자마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책에서도 알렉스 베커가 얘기했던 부분에 193페이지에 3만 달러 마련하기라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땡땡이처럼 그렇게 해놨어. 정확히 여기 보면 정확히 어떤 집에서 살고 싶고 어떤 차를 몰고 싶은지 등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의 정확한 액수 그리고 당신의 금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계산에 규정한 명확하고 궁극적인 사업 목표 금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명확한 목표 5가지 목표 5가지를 간단하고 쉽게 달성하도록 만들어줄 작은 목표들과 그 목표들을 위한 명확한 실행 단계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주 구체화 시켜가지고 보게 하는 게 이루는 가장 큰 방법이다라고 이 성공한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거를 따라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동현이 학생들한테 그런 거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지금 이거 끝나고 저 바로 생각 중이거든요. 중간고사 끝나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보물지도를 한번 그때 없어? 사진? 네, 저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너가 나갔어요. 너가 올린 거 있지 않나? 네, 저 거기 나도 막 보물지도를 그렸었거든. 어떻게 오늘 숙제야? 보물지도요? 근데 보물지도 진짜 아까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붙여놓은 거야. 내가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사실 너 진짜 이런 게 필요해. C가 너무 떨어져.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써놓고 가끔 들어가서 보는 거야. 가끔. 제일 못참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왜 떨어져? 그 분석력이 떨어져? 네, C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C가 DIS C가 뭐예요? DISC라고 그 성향 분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했는데 아이가 엄청 한식이는 아이디가 사교 주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약간 결정권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하고 있을 때 네가 거의 결정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그런 그 네가 갑인 거야. 진짜 좋은 거야. 영어 할 때. 진짜 좋은 거야. 네. 대표님이 거의 D랑 C를 보셨죠? 아니야, D야. 대표님 같은 그럼 C가 낮은 건 뭐예요? 분석력이 떨어지네. 분석력이 진짜 D는요? 그래서 D는 약간 주도권이니까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네, 리더십 이런 거. 디스크도 다음에 한번 얘기해보자. 디스크도 되게 재밌어.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디스크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질문 타임도 있나요? 지금 해도 되나요? 응. 저 이거 좀 혼자서 좀 생각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 아주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에 이제 베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이 견딜 수가 없이 지긋지긋해져서 평생 머릿속에 주입된 삶의 방식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살기가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그 이후에 일단 돈을 벌 방법을 찾고 나면 27페이지입니다. 그들은 또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돼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뭐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좀 침울증이 되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앞에 얘기한 게 자산이 뭐 5천만 달러, 6억 달러 이런 대부호들도 무단 때는 파산한 노숙자 신세였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평생 들어온 말들을 모두 무시하고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어렵거나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을 때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지긋지긋하지 않고 좀 내가 이 주입된 삶의 방식을 좀 바꾸면서 바꿔나갈 방법은 없는지 꼭 당해야만 뭔가를 깨닫고 할 수 있는지 저도 그 많은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봤지만 당하기 전에는 약간 그게 진짜 자신의 주관인지 고집인지 파악을 잘 못하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 될 텐데 좀 잘 따라하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일이 터지고 나서는 이제 좀 따라와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을 한참 했었는데 전 아직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학생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저희 학원에 들어가서 그만둔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최근에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신경 진짜 많이 썼어요. 끝나고 상담도 진짜 많이 하고 공부를 원래 아예 안 했던 학생이고 좋은 선생님들 못 만나서 아예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인데 저를 만나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써주면서 처음에 이제 본인이 좀 변하는 모습을 좀 느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잘 따라오다가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 익숙함이 조금 지겨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A라는 플랜이 있으면 A라는 플랜을 모든 사람한테 제가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성공을 해왔으니까 A라고 하면 어느 학생이나 맞게끔 일괄적으로 이게 성공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한테 똑같이 적용했는데 그러니까 A라는 거가 적용이 안 되자 제가 다른 플랜으로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래도 밀고 나간 거예요. 이게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고 내가 8년 동안 내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방식이고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그 친구한테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만두는 상황까지 일어났었고 관심을 더 많이 보여준 게 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훨씬 더 상담을 많이 하고 그 친구 훨씬 더 많이 혼내고 그 친구랑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은 너무 스파르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라고 생각해서 와이프랑 이제 돌아오면서 얘기했어요. 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기 다니는 순간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이 친구를 바꿔주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던 찰나에 와이프가 집에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그렇게 너무 올인하지 말고 해결책들이나 이제 문제점들이 일괄적으로 뭔가 하지 말고 그 친구한테 맞춰주는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그만뒀어요. 뭐 잡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그걸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대1 면담을 훨씬 더 자주 하기 시작했고 1대1 면담을 하면서 학업적인 문제보다 이 사람의 성향 파악하는 데 일단 먼저 주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성향이면 내가 당근을 주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이 타이밍이면 항상 채찍을 줬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 친구한테는 내가 채찍을 주면 안 돼. 그래도 당근을 못했지만 지금 잘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친구한테 맞는 전략으로 개별적으로 뭔가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꿈도 목표도 바꾼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한테도 사실 아이들한테 공표하고 얘기하면서 아이들 앞에서는 되게 멋있는 척하고 막 내가 뭔가 이런 거 같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게 사실은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너희들한테 하는 것보다 나 자신한테 하는 거다.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고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것들 나도 내일부터 바로 실행하려고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공감 대응성 네. 개인한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근데 고객들이 이제 엄청나게 막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또 거기서도 세분화하니까 아까 세분화 얘기 나왔지만 거기서도 세분화하다 보면은 성격 유형이 좀 결정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좀 플랜을 짜는 게 조금 좋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태훈이는 아마 본인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남을 바꿔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부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은 90%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10%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근데 보면 대부분들 다 지금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도 일단 첫 번째는 그걸 즐기지 못하는 거지. 하는 일을 자기에 대한 사명감이라던가 내가 이 일을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한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밖에 찾지 못하지 않을까. 지겹다고 생각할 때 제가 영어 공부할 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만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하는데. 방식만. 네, 방식만.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할 때 리딩이 많이 있으면 처음에는 단어를 외워요. 단어를 외우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또 하면 지겨우니까 이번엔 문장을 읽어요. 그냥 소리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부문 분석을 해요. 그 다음 한국말로 해석을 해요. 또 지겨워. 또 지겨운데 또 어쨌든 또 해야 돼. 그럼 소리 내서 또 읽어요. 근데 또 해야 돼. 그럼 리스닝 하고 또 들어요. 그리고 또 말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뇌가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시킬 때도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은 해석만 쓰게 시키거나 한 번은 영작으로 바꿔서 내거나 한 번은 여러 가지 비틀어서 퍼즐같이 내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꾸니까 나 스스로가 좀 지겹지 않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야, 그 가르치는 거 어차피 똑같은 건데 내용 맨날 똑같은 건데 지겹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방식을 계속 바꿔요. 저는 끊임없이 바꿔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제 현장 강의가 좋은 게 뭐냐면 인터넷 강의 찍을 때는 일괄적으로 들어가는데 현장 강의 들을 때는 아이들 이제 성격도 다르고 아이들 실력도 다르니까 수업하면서 그 수업 플랜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단점은 뭐냐면 수업 플랜을 바꾸는 걸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미지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미지화를 조금 시켜서 바꾸는 유형도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선생님 양성하는 거를 꼭 하고 싶어요. 저의 이름으로 자격증 발부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뭐 제가 잘난 체라는 게 아니라 주변 학원들을 이제 보면 주변 학원에 왔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완전 막 초등학교 기초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지도하는 그 우두머리들을 선생님들을 좀 바꿔주고자 하는 생각에 나중에 이걸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요즘 또 넥스트 또 질문이 제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만약 해결이 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저는 판매하면 즐겁지 않아요. 네, 너무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해야 고객이 살 줄도 알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타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 올지 아니까. 근데 저랑 같이 있는 애들이 저를 보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같은 멘트도 이제 얘네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변형돼서 좀 신선하게 나오거나 좀 그런 걸 보면 되게 즐겁거든요. 엄청 즐거워요. 막. 그리고 어차피 저는 제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프로젝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혼자서 1인 체제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곧 컨텐츠고 내가 하는 게 곧 이제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대표님처럼 간섭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오게 되더라고요. 네, 딱 그 수준대가 올라오게 되면 얘도 지금은 제 말을 듣지만 어느 수준대가 올라오면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다시 불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겪다 보니까 일단 저도 똑같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가는 게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맞게 틀리게 접근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좀 약간 의사처럼 처방도 써주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또 도달했을 때 그 맞게 해주고 싶은데 자기만의 또 주관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거스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만의.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고집인지 주관인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저도 근데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도 좀 약간 시간이 지나고 막 대표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막 겪다 보니까 예전에 대표님 나한테 이 소리를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했구나라고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꼭 겪고 나서 이렇게 후회를 하고 이렇게 다시 되는 건지 예전부터 다시 갔다면 내가 만약에 나한테 지금의 내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훨씬 더 컸을 텐데 왜 지금에 와서 난 이렇게 할까라는 좀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쉽게 답을 못 내는 문제인 건 아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리는 혹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혹시 저는 아직도 다 못 찾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애들한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감해주고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케어 부분 그리고 답을 혼자서 좀 끌어내게 도출하게 좀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거기까지 해주시고 있고 근데 그 이상으로는 아직 제가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저도 좀 답을 찾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네.
주제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색깔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 그 색깔이 다 어우러지면 괜찮지만 안 어우러지는 색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지? 그 자기만의 색깔을 제가 요즘에 진짜 찾자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색깔을 어디에도 적용을 했었을 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색깔을 만들자라는 되게 커요. 여기에도 조합을 했었을 때 어울리고 여기에도 조합을 했었을 때 어울리는 색을 찾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식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거 같아.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문제나 이런 편협적인 시각을 갖는 건 어쨌든 그 사람의 고집이나 이런 아집도 굉장히 큰 거거든.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먼저 경험했던 거를 비춰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태도가 되지 않으면 좋은 걸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함을 인정을 하는 게 아마 출발이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건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아 그렇구나,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에 좀 빠지지 않지. 근데 대부분 보면 그래 너는 뭐 씨부려라 나는 할 거야. 네. 앞에서는 이해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내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에어비앤비를 많이 보면 에어비앤비를 그 성공시킨 그 CEO들이 다 찾아갔다잖아. 맞아요. 너 얘기 들었지. 뭐 구글도 찾아가고, 빌 게이츠도 찾아가고, 잡스도 찾아가고,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 다 찾아간 거야. 왜 찾아갔냐?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배우려고 간 거지.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문제 하나만 보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니 그런 사람들 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독서 모임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사람한테도 하려는 목적 자체도 다 그런 거잖아. 다양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만 것을 찾아라. 그렇지만 그걸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흔히 빠지니까. 이게 되게 와닿는 게 고집과 주관의 차이라는 게 계속 지금 맴도는 게 저 오픈마인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 되면 아 나도 내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딱 들어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으면 또 바꾸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 드신들 보면은 조금 이제 고집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시점에 내가 아무리 오픈마인드로 간다고 해도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고집이 됐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미리 좀 가지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꼰대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해요. 진짜 꼰대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3살 애가 4살 보면 꼰대고 뭐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보면 꼰대가 똑같이 되더라고요. 왜 너는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때 대표님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정말 당당하고 올바른 꼰대가 되면 뭐 아무리 저 사람은 꼰대야라고 해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100% 확신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같아. 요즘에 쿨하다 라는 이미지가 딱 떠올려지잖아. 쿨하다. 뭐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쿨하다. 당당하다. 당당하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저 사람한테는 뭔가 어떤 부분에서 막힘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 근데 요즘엔 좀 더 바뀌었어. 뭘까? 요즘에 가장 뜨는 그 프로그램이 뭐야? 고딩. 그치. 고딩매프2 아니 핫하잖아. 그거 모르면 지금 꼰대야. 그거 모르면. 근데 고딩매프2를 보면서 나도 어떻게 저 곱비리 애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랩으로 풀어내지? 이런 생각들을 들거든. 세상이 바뀌고 있어. 세상이. 예전에는 한 쿨하다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힙스터. 지네만의 색깔이 굉장히 있으면서도 그 주변에 그 색깔들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힙스터거든.
예전엔 힙합이었잖아. 힙합. 그냥 꺼불꺼불하고 뭐 갱스터 같고 이런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달라졌거든. 힙스터.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냐면 자기만의 색깔이나 주관은 굉장히 뚜렷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동경하거나 우러나 보일 수 있을 정도가 딱 되면 꼰대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일단은 그 힙스터와 꼰대와 그냥 일반 래퍼의 차이는 일단 실력이라고. 그렇지. 네. 그게 전제 조건이지. 네. 무조건 전제 조건이야. 왜냐면 저도 많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왜 좋아하냐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 실력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되게 높이 평을 하는데 그냥 실력이 없는 사람 보면 사실 맞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신임이 안 가기 때문에 일단 실력을 키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네 그럼. 네. 실력 없음 꼰대. 맞아, 그건 맞아. 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자신감이고 실력 없는 사람이 말하면 허세가 되니까. 맞아요. 뭔가 믿음도 네. 안 가고. 네. 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좀 책그림하고 저기 체인지 그라운드. 네, 그 얘기할 때 형은 이미 많은 책을 써서 냈고 실력을 입증을 이미 많이 했고 강의도 많이 했으니까 저 같아도 같은 내용이더라도 이 사람 걸 볼 것 같거든요. 좀 아까 그래서 그 차이 그 얘기가 신나. 또 질문해도 되나요? 저 되게 질문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안전한 위험 대 불안한 위험 부분에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안전한 위험이라고 했는데 아까 미리 일단 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예전에 거기 가장 반발감을 가졌던 게 왜 내 눈에 보이는 건데 자꾸 하라고 하지? 이런 거였거든요. 나 이거 분명히 터질 것 같은데 왜 자꾸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표현을 되게 문장을 제가 머릿속에 생각보다 정리를 잘 해줬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통제의 기술은 어떻게 해야 좀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근데 이게 예측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벌어진 일에 대한 부분을 잘 추슬러서 가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도 뭐 학원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학원 아이들이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통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그 전에 예측을 해서 불만을 좀 아우르는 그런 기술들이 있을 텐데 주로 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식이. 제가 너는 20대의 시선을 우리한테 던져줘. 너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위험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 근데 저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봐봐, 너가 만약 판매를 들어가. 근데 너 지금 몰라. 근데 판매하고 싶어. 그렇다가 무작정 질렀어. 고객가 상담을 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터질까? 그 뒤에는 분명 고객한테 컴플레인. 그렇지. 클레임과 돈에 대한 이런 위험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야. 예측할 수 없는 위험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거나 그런 적 없어? 예측할 수 있다면 왜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이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간관계에 따른 또 그런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이럴 거야, 뭐 쟤는 저럴 거야,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터질 거야, 내가 이거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를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시야를 많이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시야를 넓히고 내가 예측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터졌을 때 통제를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대표님도 지금까지 오기가 솔직히 대표님이 서산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이제 평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대표님이 너무 승승장구했다. 초반에. 그러니까 아무런 실패 없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님께서 이제 예측의 기술들이 있었으니까 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꼰대라는 단어도 생겨나고 뭐 단통법이 터졌다가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대표님도 그 많은 변화 속에서 이제 위협 예측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다시 내려앉았다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일이 터져도 지금 제가 봐도 되게 여유로워 보이세요. 네. 좀 약간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해야 많이 늘고 좀 예측을 할 수 있을지가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측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터지면 제가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거기서 제가 문제 해결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일단 일이 터지고 근데 일단 일이 터져봐야 알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되게 너무 멋있고 너무 존경하는 게 처음에 제가 대표님 만나기 전에 더블세일 책을 보면서 한 청년이 여기서 시작을 했었을 때 아르바이트 폰파리라는 딱 거기에서 되게 그냥 봤어요. 보다가 나중에는 정말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그 내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런 대표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저 엄청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대표님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대표자가 돼야지. 근데 저는 그때는 그냥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학원비를 벌어야지 생각밖에 없어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표님 일단 대표이사에 올랐고 계속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서 계속 거쳐 나가면서 그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그걸 찾으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마인드라는 거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포커 상황이에요. 마지막 네. 이제 배팅을 할 상황인데 질 확률이 훨씬 높아도 이제 배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저는 지금 그래요. 일단은 해보자.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마지막 배팅 순간에 이 배팅을 안 하게 되면 내가 먹고 살 게 충분한데 이 배팅을 하게 되면 완전히 거지가 돼도.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는 게 페루 갔다 오실 정도 생각나는 게 그분이 거기에 그런 사고가 있을 거라는 생각 못 하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전 그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게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거를 솔직히 다른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냥 한강 가서 되게 죽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한번 다시 일어서보자. 그리고 그때 그 배고픔이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아 그럼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 대표님하고 너랑 차이가 뭐가 있냐면 뭐 연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깨에 몇 명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혼자면 네. 던져도 되거든. 나 하나 나가더라도 그냥 나 하나로 끝나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게 가능한 거고 어차피 밑에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대표님이 이제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잠도 막 4시간 자고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넌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너가 망하면 네 밑에가 다 망해. 그렇죠. 너의 뭐 가족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걸 예측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예측이 안 되면 일단 나조차도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얘네가 다 무너지는 거니까 난 그게 이제 그래서 되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판 짜는데 다 돈을 건 상태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가족 구형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 한 번에 걸면 가족 구형하기도 힘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럼 선택을 주게 되면 그래도 이게 마인드라고 해서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마인드라는 건 상황에 따라 저는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현실 그 분도 시간이 지나고 극복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었을 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겪을 힘이 생긴 거고 사실. 근데 우리가 그 겪지 않으면 아직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태에서 듣고 나서 본인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이제 마인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극한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면 안 되겠지만 안 몰고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타인의 피해 갈 때 내가 아는 지인, 특히 가족 같은 이럴 맞아요. 때가 제일 아마 진짜 결정이 미안하고 그럼 결국은 경험과 공부가 답인 것 같아요. 나도
형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인데 가족이 지금 수요일 나요일가 밥을 아침에 굶어야 될 수 있고 점심도 굶어야 될 수 있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베팅 하실 건지. 해야지. 깜깜한데. 역시 마인드가 그게 결국 답인 건가? 찾았는데 생각의 비밀의 김승호 회장이 써있던 글 내가 인스타에 올린 거 있어. 읽어줄게. 자수성가해서 우리가 지금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모할 만한 부동산 투자, 비웃음을 견디고 상장에 성공한 회사 주주, 1%의 가능성만 보고도 전재산과 가족을 걸고 성공시킨 사업체 사장들이다. 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몰빵 투기식 투자를 성공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니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중에 진짜 거부가 되고 싶다면 무엇인가에 내 모든 것을 몰빵할 만한 걸 찾아 모든 재산과 모든 노력을 다 퍼부어야 한다. 그만한 용기와 배짱 없이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냥 복권이나 사고 늙은 부모가 부자가 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던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지금 오늘 처음 얘기 나눴던 게 시도였잖아. 시도.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시도해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경험과 내 자신 스스로를 믿어서 하는 거야. 근데 동현이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내가 지금 안 하면 내 가족들하고 그냥 유치원차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 근데 성공할 수 없는데 베팅하면 바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베팅을 그냥 찾았어. 내가 이걸 하면 정말 대박일 것 같다는 의심이 없다면 부자를 꿈꾼다면 한 번은 해봐도 된다 생각해. 파산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 많아. 기업가 대표들 보면 유플러스에 2011년도에 나랑 같이 코드를 낸 사장들 중에 남아있는 게 10% 미만이야. 나머지 90%는 다 망했다고. 망해서 새로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는 나머지는 파산하는 일도 있어 정말. 개인 손들고 개인 회생하고 있는 일도 있단 말이야. 근데 죽질 않아. 정답이에요. 그 가족들도 죽질 않아. 물론 소득을 이만큼 돈 1,000만 원씩 벌다가 그걸 못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당장은 그럴 수 있어. 당장은 40평대 아파트 살다가 원룸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말이 있어. 100억을 해봤던 부자는 땅을 쳐도 금방 100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해봤으니까. 도전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 아무것도. 지금 슈퍼리치들도 다 시작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불안은 내가 답해주고 싶은 건 그거야. 정보. 공부. 정보야, 정보. 예측을 하려면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될 수밖에 없어.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도움이라는 것도 다 어쨌든 다 정보야.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나만의 스스로의 나래비를 잘 가져가면 그 위험도 예측할 수 있게 돼. 아까 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예측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만한 정보들을 내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건 배웠기 때문이야. 근데 이런 게 무서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 위험 요소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냥 그렇게. 더 멋지게 살려면 도전해야 될 수밖에 없어. 제 경우에는 약간 새가슴이라서 보험을 들어요, 사실. 작은 보험을 하나 들어놓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그만두고, 사람들이 이제 맨땅에 해군한다고 많이 했었어요. 공부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포함해서. 근데 저는 사실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만두고 이제 아버지가 저를 안 본다고 얘기했어요.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니까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뭐 옆에서 그냥 계신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서포트를 해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만두고 나서 저 캐나다 가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완전 난 너랑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다 했고, 엄마는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조금 그냥 뭐 한국에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1년 동안 그건 상관없다.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내가 돈 벌겠다 알아서. 그래서 이제 반짝방 하나 구해가지고 바퀴벌레들이랑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재활용센터 가가지고 다 모집하고 책상 다 사가지고 딱 세팅을 하고 한 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만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만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 돈은 그것만 빌려줘라. 그래서 부모님부터 받고 1년간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일단 구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학벌이 오히려 저는 반대로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에 학벌을 냈더니 여기서 딱 보자마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너 여기서 엄청나게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운동선수 했다고 하니까 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못하고 있다가 친구가 얘기했어요. 야 네 재능 살려. 뭐 하고 있어. 전단지를 붙여서 농구인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시작해서 제 사업을 어떻게든 전단지 붙여서 시작하게 됐어요. 돈벌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선수로 뛰어왔을 때는 진짜 항상 이것만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가르쳐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 이게 나의 작은 보험이 하나 될 수 있겠다. 먹고 살겠구나.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도전하고 맨 땅에 헤딩 하더라도 머리가 터지더라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겠구나라는 작은 보험을 하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할 때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또 학원 같이 이제 동업하려고 하다가 딱 깨지고 나서 이제 공부방 한 명부터 이제 과외부터 시작했을 때 또 생각했어요. 올라가면서 학원 하면서 또 생각했어요. 과외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작은 보험을 들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내 것도 아니었고 이게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제로라면 다시 과외부터 시작하면 내 와이프는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시 도전하고 있거든요. 실력이지 실력. 그러니까 결국엔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담보를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좀 제가 근래에 좀 약간 전 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좀 한 단계 내려놓으면 그냥 나 어차피 저는 그냥 제가 혼자서 그냥 내가 할 것만 하면 판매하면 진짜 편하고 쉽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등산에서 한번 내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전담하다가 너무 제가 깜냥이 안 돼서 못 쫓아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다시 판매하러 내려갔거든요. 근데 어차피 버는 금액은 비슷했어요. 근데 훨씬 편하긴 했죠. 근데 그게 보험이다 보니까 제가 글로 그냥 안주해버려서 간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절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도 계시고 저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판매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판매는 하는데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지금에서는 더 성장하는 것도 보면 또 재미도 있고 좀 많이. 저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생계 유지권이 있어야 나는 굶어도 되는데 와이프는 굶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그걸 좀 아까 배팅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두 달 살 건 남겨놓고 배팅하는 스타일이라서 최소한의 거는 남겨놔요, 보험을.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걸 빼놓고 저는 배팅하는 스타일이라서 다 올인은 못하겠어, 사실. 맞아요. 다 너무 멋지죠. 어려워, 진짜. 너무 멋지죠. 또 질문 되나요? 질문 몇 개 있는. 질문하기 전에 한 5분만 잠깐 쉴까요? 네. 화장실 잠깐. 네.